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일상에서 흔히 마주할 수 있는 상황, 바로 욱하고 화를 내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주변의 사소한 일에도 금세 욱하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나요? 친구, 동료, 가족 등 우리의 일상에서 이런 사람들을 마주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감정 폭발은 때때로 우리를 난감하게 만들고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화를 잘 내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고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팁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화는 단순한 감정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화를 내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사소한 일에도 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종종 자존심이 손상될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로 인해 작은 자극에도 자신을 방어하려는 과잉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마치 작은 불씨에도 집 전체가 불타는 것처럼 이들의 반응은 때로는 상황의 심각성을 넘어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화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걸까요? 이는 불안, 스트레스, 그리고 자기 방어 기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불안정한 심리 상태나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과민 반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면 그들의 반응이 단순히 우리를 향한 공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그들의 행동 이면에는 해결되지 않은 감정의 응어리나 스트레스 요인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면 그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우리의 반응을 보다 현명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과민한 반응입니다. 욱하는 사람은 사소한 농담이나 의견에도 크게 반응하며 마치 자신이 공격당한 것처럼 느낍니다. 이는 그들의 자존감이 낮거나 방어 기제가 강하게 작동하는 경우에 흔히 나타납니다. 두 번째, 책임 회피입니다. 화가 많은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보다는 남을 탓하며 책임을 전가하려 합니다. 이는 자신이 비난받는 상황을 피하려는 심리적 방어 기제의 일환입니다. 세 번째, 감정 기복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작은 자극에도 큰 감정 변화를 보입니다. 이는 스트레스가 누적된 경우나 감정 조절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통제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화를 내며 상황을 통제하려 합니다. 이는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이해하면 그들과의 갈등 상황에서 우리의 반응을 더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들과 대처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진정해라는 말은 피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사람에게 진정해 라고 말하는 것은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과장되었다고 여기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상대방의 화를 더 부추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너를 화나게 했다면 미안해. 어떤 점이 힘든지 이야기해 줄래? 이 한마디는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대화를 차분하게 유도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감정의 격렬함이 서서히 가라앉으며 대화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갈등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리를 두는 방법입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바로 대처하기 어렵다면 잠시 물리적 거리를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유 없이 자리를 떠나는 것은 상대방에게 무시당했다고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하세요. 지금은 우리가 너무 감정적인 것 같아. 잠시 시간을 두고 차분해진 후에 다시 이야기하자.
이 한마디는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대화를 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전달합니다. 이성적인 대화의 기회를 열어주며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특히 격한 감정의 폭발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로는 질문으로 감정을 환기시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의 반응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이해하려면 질문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요?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이 한마디는 상대방의 화가 단순히 현재 상황 때문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는 전이된 감정을 스스로 자각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감정을 환기시키는 질문은 화난 사람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문제의 근본 원인을 탐색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다시 들여다보게 하고 차분함을 되찾도록 도와줍니다. 네 번째는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되 자신의 감정을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화난 건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하면 나도 불편해. 이 말은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보호하면서도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인정한 뒤에는 해결책을 제시하며 문제를 실질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걱정하는 부분을 이해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자. 이 접근법은 감정을 단순히 수용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연결하는 단계입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이 존중받았다고 느끼며 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감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렇게 화를 잘 내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도 있습니다. 먼저 감정을 다루는 기술 습득하게 됩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감정을 다루는 기술뿐만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종종 어렵고 복잡하지만 이러한 경험은 우리의 대인 관계 기술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보호하는 균형을 맞추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보호 전략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보호하는 전략을 배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희생하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우리는 더 건강한 대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화를 잘 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 방법들을 연습하면 더 이상 그들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기술을 일상에 적용함으로써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하고 갈등을 줄이며 건강한 상호작용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은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